60번 문제 보겠습니다. 5권의 책 A, B, C, D를 이제 꽂을 건데 A는 왼쪽에서 두 번째 자리에 꽂을 거고 B랑 C는 둘 다 D의 오른쪽에 꽂혀야 한다고 하는데 이때 이제 꽂는 방법의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 이제 자리를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5자리가 있을 거고 그 중에 이제 문제에 나온 거로는 A의 자리는 확실히 여기죠. A는 왼쪽에서 두 번째 자리여야 되니까 A는 무조건 여기 확정이고 그 다음 조건은 이제 B랑 C는 무조건 D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는 게 조건이고 근데 이 조건만 맞춰서 이제 배열을 해주면 되는 건데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은 그러니까 D가 만약에 여기 있을 때 그러면 BC 경우를 이제 생각하고 또는 이제 D가 여기 있으면은 BC가 어떻게 될지 D가 여기 있으면은 이제 BC가 들어갈 자리가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사실 지금은 할 수 있죠 뭐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없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5건이 아니라 건수 이 숫자가 더 커졌다면 이제 그런 식으로 하기는 좀 많이 복잡할 거고 좀 쉽게 푸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은 일단은 DBC를 이제 같은 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DBC라는 애를 전부 하나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같은 거 그러고 나머지 하나가 이제 2였죠. 2가 남았으니까 그럼 얘네를 이제 남은 자리에 배열하는 거를 생각을 해볼게요. 요 네 가지, 네 개를. 그러면 이제 뭐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요 2가 들어갈 자리를 먼저 선택해주면 나머지 같은 애들 동그라미라고 둘게요. 얘네를 같은 거를 2가 여기 들어가면 이제 동그라미 자리는 확정이 되니까 2의 자리만 골라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2의 자리를 이제 4개 중에 하나를 고르면은 나머지 동그라미들은 확정이 되는 자리가. 그래서 일단은 이제 2를 배치하는 경우의 수는 4가지고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2가 뭐 아무데나 이런 데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면은 동그라미는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자동으로 동그라미 자리는 결정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동그라미로 바꿔놨지만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DBC의 배치니까 다시 이거를 DBC로 돌려줄 건데 이제 D가 무조건 제일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거죠. BC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세 개의 동그라미 중에서 제일 앞에 게 무조건 D죠. 제일 앞에 게 D니까 D는 그냥 자동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를 결정한 순간 동그라미 3개의 자리가 결정이 되고 그러면 동그라미가 결정되는 순간 D도 자동으로 결정되니까 D는 이제 따로 경우의 수를 체크해줄 필요가 없는 거고 이제 나머지 2개에서 여기랑 여기에 이제 각각 B나 C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제 여기에 BC를 넣어야 되니까 BC의 경우의 수는 2개의 자리에 이제 2개 넣는 거니까 2P이겠죠. 2P니까 뭐 2팩토리얼에서 2 나오고 그러면 이제 다 나왔죠. 이제 이 경우의 수들을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4 곱하기 2는 8에서 답은 4번이고 이제 경우의 수가 8개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래 그래서 이제 D를 이제 뭐 경우의 수를 나눠서 이제 이렇게 안 하고
첫 번째 경우로 해서 뭐 첫 번째 경우는 D가 첫 번째 칸에 있는 경우 해서 이제 BC 아니면 BC, BC 순서 바꾼 것에서 6가지, 뭐 D가 세 번째 자리에 있을 때는 BC 또는 CB니까 2가지, 뭐 이렇게 해서 2개 더해서 8도 나올 수도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도 상관없긴 하겠죠. 상관은 없는데 이제 이게 5건이 아니라 만약에 더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면은, 칸이 더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면은 D가 이제 여기 올 때 일일이 다 체크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힘들 거다라는 거고. 하지만 이렇게 하면 이제 칸수가 늘어나도 이제 요 DBC 말고 나머지 애들만 다 배열해주면은 DBC 자리가 결정이 되고, 그때 D는 확정이 되면서 이제 하니까,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돼서 이렇게 D를 일일이 놓는 것보다는 훨씬 간단하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이제 이런 식으로 푸는 걸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63번인데 이제 숫자 중에서 이제 뭐 몇 개를 골라서 이제 어떤 특정 조건에 따라서 숫자 만드는 이런 유형의 문제인데, 되게 자주 나오는 이제 문제 유형이고, 대표적인 거 하나만 골라서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숫자 0, 1, 2, 3, 4, 5 중에서 서로 다른 4개를 선택할 거고, 걔네를 일렬로 나열해서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 4자리인 게 중요하고, 그 다음 짝수가 중요하고, 4개 4자리 짝수라는 거고, 4자리는 왜 중요하냐면은 맨 앞자리에 1이 나올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맨 앞자리에 1이 나오면은 4자리가 아니라 이제 3자리가 되어버리는 거니까. 그렇고, 짝수라는 거는 이제 맨 마지막 자리에 짝수가 와야 된다는 거죠. 이제 맨 마지막 자리 0, 2, 4 중에 와야 된다는 거고, 그 조건을 만족하는 이제 숫자의 개수를 찾아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린 다음에 여기에 0이 오거나 2가 오거나 4가 오거나 세 가지 중에 하나인 거겠죠.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숫자를 세봅시다. 그래서 이제 1의 자리가 0인 경우를 보면은 5가지 중에 일단 0은 확정됐죠. 0의 자리는 확정이 됐고, 그럼 지금 이 6개 중에 이제 0은 썼고 5개가 남았는데, 5개 중에 이제 3자리 들어가는 거죠. 5개 중에 5개를 이제 3자리에 배열하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순열이니까 5p3 쓰면 되겠죠. 5 곱하기 4 곱하기 3 하면은 60이고, 아래로 내려가서 보면 이제 1의 자리가 2죠. 1의 자리이니까 2를 썼고, 마찬가지로 남은 5개 중에서 3개를 이제 3자리 배열하면 되는데, 그럼 아까랑 마찬가지로 5p3이냐? 는 아니고, 왜 아니냐면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4자리 자연수인 게 조건이니까 맨 앞에 0이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뭐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5p3에서 이제 맨 앞자리가 0인 경우를 빼도 되고, 근데 그거보다는 제가 푸는 방식은 이게 더 간단한 것 같은데, 맨 앞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애가 이제 5가지 중에서 0은 안 들어가니까 4개 들어갈 수 있죠. 맨 앞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 수는 4가지고, 그럼 예를 들어 하나를 또 썼다고 칩시다. 5를 썼다 치면은 이제 4개 남았죠, 숫자가. 그럼 두 번째 이제 자리에 들어갈 거를 100의 자리에 들어갈 숫자를 고른다고 치면은, 그때는 이제 4개 다 들어갈 수 있죠. 0도 이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럼 이제 4개 들어갈 수 있고, 이 자리에도. 그 다음에는 또 뭐 예를 들어 아무거나 쓰고 3개 남았으니까
세 개를 이제 한 자리에 세 개 중에 한 자리를 10의 자리에 들어갈 거를 고르면 이제 경우의 수 세 가지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경우의 수는 4 곱하기 4 곱하기 3이 돼서 48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이제 5P3에서 앞자리에 0이 들어간 걸 빼줘도 이제 같습니다. 결과는 0이 들어가면은 이제 0이랑 2 빼고 4개 남았는데 그럼 4개 중에 이제 2개 고르면 2개 배열하면 되니까 4P를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5P3에서 4P3 빼면은 5P3 4P 2 빼면은 60 빼기 12에서 마찬가지로 48 나오죠.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해도 48은 똑같이 나오는데 제 방식은 이제 앞자리부터 이제 순서대로 경우의 수를 해서 경우의 수 4가지, 경우의 수 4가지, 3가지 해서 곱해주면 48이 나온다. 이런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1의 자리가 0일 때도 보면은 이것도 이제 뭐 위의 방식처럼 구하면 되는 건데 또 이제 여기서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 이제 여기가 2가 들어가나 여기에 4가 들어가나 앞쪽에 미치는 영향은 없죠. 앞쪽에는 어차피 이제 앞에 0이 오면 안 된다. 이 정도가 조건이고 나머지는 다 이제 같은 조건이니까 아예 완전히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경우의 수도 당연히 같을 거라서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48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1의 자리 0일 때, 2일 때, 4일 때 경우를 각각 구했고 얘네를 더해주면 되는 거죠. 더해주면은 60 더하기 48 더하기 48 하면은 156 나오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거는 뭐 그렇게 복잡하게 풀 만한 여지도 없지만 풀 것도 아니지만 언제나 항상 최대한 어떻게 하면 더 간단하게 경우를 세서 이제 시간을 줄이고 실수를 줄일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경우의 수 문제에서는 68번 보면은 얘도 이제 좀 자주 나오는 유형이고 얘도 흔한 유형이고 문제 읽어보면 5개 숫자 0, 1, 2, 3, 4를 일렬로 나열해서 그럼 5자리 수를 만들 거고 이번에도 이 5자리라는 게 중요하고 이제 크기가 작은 애부터 나열을 할 건데 그러면 나열했을 때 31,240은 몇 번째 수냐라고 묻고 있네요. 그럼 일단 보면은 몇 번째 수냐는 거는 그럼 얘보다 작은 거를 해주면 되겠죠. 작은 수의 개수를 세면은 1, 2, 3, 4, 5 나열돼 있으면은 4가 몇 번째 숫자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구할까요? 앞에가 3개니까 거기다 1 더하면은 여기 네 번째 숫자가 되는 거죠. 이게 뭐 4라서 지금 네 번째가 됐지만 뭐 2, 4, 6, 8, 10으로 바꾸면은 8이 몇 번째 숫자야? 를 어떻게 구할까 생각을 하면은 앞에 숫자 개수를 더해서 여기다가 구해서 여기다 1 더해주면 되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하려는 거는 31,240보다 얘보다 작은 수의 개수 플러스 1을 하면은 n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 봅시다 그러면. 그럼 일단 아까랑 마찬가지로 일단 조건이 5자리니까 0이 올 순 없죠. 맨 앞에 0이 올 순 없고 그럼 그 다음으로 이제 맨 앞에 0이 오는 거 다음으로 작은 숫자를 만들려면은 맨 앞에 1이 오면 되겠죠. 일단 그러니까 1로 시작하는 모든 숫자는 31,240보다 작겠죠. 맨 앞자리가 1이니까
마찬가지로 2일 때도 맨 앞자리가 2일 때도 31,240보다 작을 거고 3일 때를 비교 3일 때도 이제 보면은 3일 때는 이제 맨 앞자리로만은 비교할 수가 없죠. 맨 앞자리로는 비교할 수가 없고 그 다음 숫자를 이제 비교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3으로 시작하는 숫자 중에서 이제 또 제일 작은 거를 구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3을 썼으니까 남은 4개 중에 제일 작은 애가 여 1000의 자리에 오면은 그게 이제 3으로 시작하는 숫자 중에서는 제일 작은 애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0이 오면 제일 작을 거고 그래서 3, 0 땡땡땡이라는 애는 얘보다 작겠죠 무조건. 그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으로 작은 거는 이제 3, 1 땡땡땡일 텐데 근데 3, 1 땡땡땡이 되면 3, 1, 2, 4, 0이랑 이제 무조건 작다고는 할 수가 없죠. 여기가 이제 여기에 뭐가 올지도 또 중요해지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3, 1 이쯤부터는 그냥 몇 개 없으니까 1, 2 세주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셀 거냐면 이제 3, 1 썼으니까 0, 2, 4를 뒤에 배열해야 되는데 0, 2, 4를 잘 배열해서 얘보다 작은 것만 이제 줄여내면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작은 것부터 써보면은 0, 2, 4를 이렇게 작은 것부터 배열하면은 당연히 이게 제일 작을 거고 그 다음에는 3, 1, 0, 4, 2가 두 번째로 작을 거고 3, 1로 시작하는 애 중에는 그 다음에 작은 건 이제 3, 1, 2, 0, 4 그 다음은 3, 1, 2, 4, 0 이렇게 될 텐데 이제 우리가 구하려는 게 얘였죠. 얘가 n번째니까 요 위에가 이제 몇 개인지만 세주면은 얘가 몇 번째인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세봅시다. 위에 거로 세보면은 이제 별거 없어요. 다 했고 이제 맨 앞자리 1이니까 남은 1 제외하고 남은 4개를 배열해주면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0이 아무데나 와도 되니까 뭐 딱히 제약은 없고 그럼 이제 4개를 4칸에 배열하는 경우의 수 하면은 4p4가 되겠죠. 이제 이걸 순열 4p4는 뭐 여기 올 수 있는 게 4개, 3개, 2개 하나니까 4p4가 4팩토리얼이 되는 거죠. 요거는 알겠지만 혹시 몰라서 언급했고 4팩토리얼이니까 24가 나오고 마찬가지로 이제 2일 때도 마찬가지겠죠. 4p4고 그래서 24가 나오고 세 번째 30 땡땡땡의 개수를 구하면은 30 썼으니까 1, 2, 4를 3칸에 배열하면 되죠. 그러면 또 이제 3p3 3p3이니까 3팩토리얼이고 그럼 6이죠. 6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일일이 하나씩 됐으니까 하나 둘 세 개 해서 요거는 3개는 3개다 하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거는 요 앞에 31240보다 작은 숫자들의 개수를 전부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전부 더하면은 안 빼먹고 잘 세면 24 더하기 24 더하기 6 더하기 3이니까 57이죠. 그러니까 31240보다 작은 숫자는 57개다 라는 거고 그럼 31240이 그거 바로 다음 수니까 58번째겠죠. 58번째 숫자죠. 그래서 n은 나오네요. n은 이제 58이다 가 답이 됩니다. 네, 다음 70번인데 방금 68번이랑 사실상 아예 같은 유형이고요. 사실상 아예 같은 문제라고 봐도 되는데 숫자만 다르고 이제 A, B, C, D가 나오고 사전식으로 나열한다는 게 이제 조금 헷갈릴 수 있어가지고 이게 뭔 뜻이냐면은 사전식으로 나타낸다는 거는 사전을 보면은 A로 시작하는 단어부터 나와 있죠. A로 시작한 단어부터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알파벳 순서대로 배열을 했을 때 얘가 몇 번째 문자열이냐 라는 거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근데 알파벳을 이제 숫자로 바꿔보면은 알파벳 A, B, C, D를 각각 1, 2, 3, 4, 5에 매칭시켜가지고 생각을 하면은 사전식으로 배열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A가 맨 앞에 오는 게 우선이 되고 그 다음에 B로 시작하는 거, 그 다음 C로 시작하는 거, 이런 얘기니까, 즉 A가 1이고 B가 2고 였으니까 사실상 1, 2, 3, 4, 5를 사용해서 만든 숫자를 작은 수부터 나열했을 때 라는 말이랑 같은 말인 거죠. 1, 2, 3, 4, 5로 바꿔서 작은 수부터 나열할 때랑 완전히 같은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러면 그때 DA, EBC는 몇 번째냐를 구하려면은 이제 DA, EBC도 숫자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위에 바꾼 대로 바꿔주면은 4, 1, 5, 2, 3이고 얘가 이제 몇 번째인지 구하면은 되는 거고, 이제 요거는 아까랑 마찬가지로 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죠. 1로 시작하는 거, 2로 시작하는 거, 3으로 시작하는 거, 그 다음에 4, 1까지는 여기 제일 작은 건데, 그 다음에 이제 4, 1, 2 땡땡, 4, 1, 3 땡땡, 이 4, 1, 5, 2, 3보다 작죠. 여기까지 같지만 100의 자리가 작으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4, 1, 그 다음 숫자는 4, 1, 4는 없으니까 이제 5가 되겠는데 5고, 남은 2, 3 중에서 2, 3으로 하면 더 제일 작은 거니까 이게, 그러니까 얘네 바로 다음 수가 4, 1, 5, 2, 3, 우리가 구하려던 요 4, 1, 5, 2, 3이죠. 그러니까 이제 얘가 n번째인 거니까 아까처럼 앞에 거의 개수를 구해줍시다. 됐던 거니까 그냥 빠르게 넘어가면 4p4죠. 4p4니까 4팩토리얼에서 24, 그리고 이제 앞자리만 바뀐 거니까 뒤에는 4칸이고, 얘랑 아예 같은 경우인 거죠. 경우의 수가 아예 같겠죠. 그래서 계산할 필요 없이 24 해주고, 얘는 이제 남은 3이랑 5를 두 칸에 배열하는 거니까 2p 해서 2팩토리얼이고 2, 아래도 마찬가지로 2p여서 2고, 마지막으로 그럼 얘네 더해주면 되죠. 5가지를 더해주면 24 곱하기 3에다가 2 곱하기 2 하면은 76이고, 그럼 바로 앞까지가 76개니까 얘는 77이 되겠죠. 77번째 문자열이 된다. 얘는 77이고 답은 3번. 그래서 문자가 갑자기 나오고 이제 사전식이라는 게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은 숫자를 바꿀 생각을 해서 바꿔준 다음에, 그러면은 사전식이란 게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보면 작은 수부터 나열한 게 되니까 아까랑 같은 문제가 된다라는 거를 잘 찾아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71번은 이제 여기부터는 조합 문제고, 얘는 이제 계산만 잘하면 되는 문제죠. 식을 이제 조합식만 알면은 계산만 해주면 되는 문제인데, 일단 봅시다 한번. 일단 조합이라는 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지만, 뭐 n 플러스 2개 중에 n개를 뽑는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뭐 아무튼 그래서 식을 어떻게 되는지 보면, 일단 분자는 n 팩토리얼이고 분모에는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거 의 팩토리얼 곱하기 뒤에 거 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됐죠.
근데 뭐 그쵸,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쓰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근데 뭐 이제 우리가 숫자로 나와 있을 때는 6C3 이런 거를 그럼 6팩토리얼 분의 3팩토리얼 3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제 뭐 알 수도 있겠지만, 이제 분자에는 6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작은 숫자로 내려가면서 3개를 쓴다. 그러면 6 곱하기 5 곱하기 4가 되는 거고, 분자에는 그냥 뒤에 거에 팩토리얼 써주면은 3이 1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똑같은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6팩토리얼 3팩토리얼에서 겹치는 3이 1을 이제 지워주면은 6, 5, 4만 남으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였죠. 뭐 아무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랑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랑 당연히 결과는 같고 이제 원리도 같은 거지만,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가 이제 문제를 쉽게 접근할 수 있냐 없냐를 이제 영향을 줄 수가 있어가지고 둘 다 알고 있으라는 얘기고요. 일단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이제 들어가 보면은 식을 써보면 되겠죠. 얘부터 써보면은 분자에는 이게 들어가고, 분모에는 앞에서 뒤에 거 빼면 2팩토리얼이고 뒤에 거 팩토리얼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쭉 써보면은 마찬가지로 분자의 n팩토리얼, 분모에는 이렇게 될 거고, 또 뒤에 것도 쓰면은 이어서 앞에서 뒤에 빼면은 2죠. 2팩토리얼, 그 다음에 n-3팩토리얼 이렇게 될 거고, 이제 분수들 하나하나 약분을 해봅시다. n 팩토리얼 n 플러스 2 팩토리얼이란 거는 n 플러스 2, n 플러스 1, n 쭉쭉쭉 되는 거고, n 팩토리얼이란 거는 n부터 쭉쭉 가는 거니까 일씩 줄어 들어가면서, 그럼 이 n이라는 애가 겹치죠. n부터 겹치죠. 그럼 얘네를 약분할 수 있으니까 남는 거는 n 플러스 2, n 플러스 1만 남을 거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고, 얘도 이제 같은 논리로 생각하면은 n 팩토리얼은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쭉인데, n-2부터는 이제 아래랑 겹치죠. n-2 팩토리얼이랑 겹치니까 또 약분이 되면은 남는 거는 n 곱하기 n-1이다. 그래서 n 곱하기 n-1 되고, 얘도 이제 또 같은 방식으로 하면은 약분돼서 n-1, n-2만 남겠죠. 가 되고, 분모는 일단 또 보면은 전부 2팩토리얼이네요. 그러면은 이제 양변에다가 전부 2팩토리얼을 곱해주면은 2팩토리얼도 이제 전부 없앨 수 있죠. 그럼 남은 건 이제 분자에 얘네만 남았으니까 플러스 이거.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왼쪽 전개하면 n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2고, 오른쪽 쭉 전개하면 해서 한 번 더 정리해주면 2n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2고, 한쪽으로 넘겨서 마저 정리하면은 n제곱 마이너스 7n은 0이니까, 그럼 인수분해 돼서 n 곱하기 n-7로 인수분해 되죠. 그래서 n은 0 또는 n은 7이다 가 나왔는데, 이제 0이랑 7 중에 뭐를 고를 거냐. 그러니까 조합이니까, 조합에 이제 n이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0은 안 되겠죠. 뭐 7이고, 문제에도 나와 있죠. 3 이상의 자연수라 나와 있으니까 n은 7이다. 그래서 답은 n은 7이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식을 써도 되지만, 그러니까 일일이 이런 식으로 쓸 필요는 없다고 보고, 저는 조금 더 간단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제 n 플러스 2 cn이라는 거는 좀 더 간단하게 바꿀 수 있죠. n 더하기 2에다가 n 플러스 2에서 n 뺐을 때가 2가 나오니까 n 플러스 2c 2로 바꿀 수 있고, nc로 바꿀 수 nc 그대로고, 이제 n 마이너스 1에서 n 마이너스 3 빼면 아까 2 나왔었죠. 빼면 2 나오니까 뒤에 숫자를 n 마이너스 3이 아니라 2로 바꾸면 좀 더 보기 편하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아까 n 플러스 2부터 2개, 문자에다가 n 플러스 2부터 2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서 식을 쓰면은 n 플러스 2, n 플러스 1분의 2 곱하기 1이니까 2죠. 오른쪽 쓰면은 n 곱하기 1, 2 곱하기 1 분모는, 그 다음에 분자는 n 마이너스 1부터 2개니까 n 마이너스 2까지고, 분모는 또 2고. 그러면 이제 아까 썼던 식이랑 같은 식이 나온 거죠. 그래서 아래 계산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하면 되고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고, 하지만 이제 얘는 식을 뒤를 좀 더 간단한 숫자로 만들어준 다음에 하면은 좀 더 직관적으로 잘 와닿는 상황이 되니까, 그 다음에 계산도 조금 더 이것보다는 좀 더 빠르게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것도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거 2로 바꾼 다음에 이제 직관적으로 n 플러스 2, n 플러스 1 2개, 2, 1 2개에서 n 마이너스 1까지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조금 더 빠른 것 같습니다. 실수도 이제 줄어들 거고. 복잡한 게 이제 시간도 시간이지만 계산 실수할 확률이 늘어나는 거라서 복잡하게 풀면은, 확통은 이제 최대한 간단하게 푸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조합 응용 문제인데 한번 봅시다. 개념 응용 문제니까 1부터 8까지 자연수가 적혀있는 8권의 책과 마찬가지로 1부터 8까지 적혀있는 상자가 있다. 8개씩 각각. 그래서 이거를 뭐 그림으로 좀 그려놓으면 좀 나쁘지 않더라고요. 저는 시각적으로 딱 보이는 게 뭔가 마음도 편하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책이 있고 상자가 있다. 번호가 적힌. 근데 이제 책을 상자에 하나씩 넣을 건데, 상자에 적힌 숫자랑 책에 적힌 숫자랑 같게 되는 게 5개고, 그러니까 1번에 1번 들어가고 2번에 2번 들어가고 총 5가지가 그렇게 된다는 거고, 숫자 5개가. 그럼 나머지 3개, 이제 책 3개랑 상자 3개는 서로 매칭이 안 되는 숫자가 다른 애들끼리 이제 엮인다는 거죠. 그 경우일 때 이제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일단 확정 지을 수 있는 것부터 확정을 짓고 넘어간 다음에 이제 나머지 것들의 경우의 수를 구해주는 식으로 하는 게 제일 일반적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책 숫자랑 상자 숫자 같은 게 5개죠. 5개니까 그럼 그 5개의 숫자를 한번 먼저 정하고 가볼까요? 그러니까 숫자가 지금 총 8개인데 이 8개 중에 5개는 숫자 같은 애들끼리 매치가 되겠죠. 그럼 위에가 뭐 책이고 아래가 상자라고 하면은 5개는 이렇게 매칭이 되고, 나머지 애들끼리는 이제 엇갈린다는 거죠. 숫자가 같은 숫자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일 때
일단 같은 애들끼리 매칭되는 숫자를 5개를 먼저 골라보면은 그 경우의 수는 그러면 총 8개 숫자 중에서 5개 고르는 거니까 8C5가 되겠죠. 8C5면은 8C3이고 그러면 8 곱하기 7 곱하기 6분의 6을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주면 되니까 일단 56개 나오는데 56개가 나오고 그럼 그때 이제 숫자를 한번 임의로 정해봅시다. 그래서 뭐 그냥 막 골라서 이렇게 5개가 같은 애들끼리 매칭이 된다 해볼게요. 1은 1로 갖고 3은 3으로 갖고 다 같은 애들끼리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남은 거는 267인데 이제 267을 다시 꺼내와 봅시다. 267 꺼내와 보면은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경우수 몇 개일지 바로 보이진 않으니까 맨 앞에부터 한번 해봅시다. 그럼 2가 어디로 갈지 먼저 생각을 해보면은 2는 2가 적힌 책인 거죠. 뭐 굳이 정확히 따지면은 아무튼 여기 2는 6 또는 7로 가야겠죠. 그럼 그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이제 경우를 각각 구해서 그 경우를 구해주면은 얘네의 경우의 수가 나올 거고 근데 이 경우는 지금 5가지를 고르는 경우 중 한 가지였으니까 그 56가지 중에 한 가지인 거니까 여기서 나온 경우의 수랑 56을 곱해주면 답이 나오겠죠. 일단 얘부터 먼저 구해보면은 첫 번째 2가 6으로 갈 때 그럼 2가 6으로 가니까 갔는데 그럼 나머지 두 개는 이제 어떻게 매칭해줘야 될까를 생각해보면은 일단 7이 7로 가는 건 안 되죠. 같은 게 들어가면 안 되니까 같은 데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럼 7이 안 되려면은 7의 경우는 하나밖에 없고 2가 되는 경우 하나밖에 없고 그러면 나머지 남은 6은 이제 7로 가야 되고 무조건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 가지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2가 7로 갈 때도 6, 7하고 2로 남았으니까 6은 6으로 가면 안 되죠. 그래서 6이 2로 가면은 7은 6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얘도 한 가지. 그럼 총 두 가지니까. 그래서 아까 이 나온 두 가지를 어떻게 하면 됐죠? 56이랑 곱해주면 될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56가지 중에 한 가지에서 이제 한 경우인 거고 얘네는 그때 두 가지가 나오니까 그럼 56가지 전부 두 가지씩 있는 거니까 총 56 곱하기 2 해서 112가 되겠죠. 우리가 구하려던 5개 숫자만 같은 번호 상자로 들어가는 나머지는 다른 걸로 들어가는 경우는 이제 112가지가 된다 총. 이제 다음 83번은 이제 엄청 간단한 문제인데 사실 혹시라도 조금 어려운 방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을까봐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1부터 10까지 잔수가 있는데 5개를 뽑을 거고 동시에 뭐 얘는 포함하고 얘네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때 경우의 수는 하면은 총 10개가 있죠. 10개가 있는데 5의 배수가 적힌 카드는 전부 포함한다. 그러면 뭐 동그라미로 표시해주고 8의 약수가 적힌 카드는 모두 포함하지 않는다. 그럼 8의 약수는 1, 2, 4, 8이니까 1, 2, 4, 8을 지워주고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하려는 게 5장 카드를 동시에 뽑는 거니까 지금 2장을 일단 뽑았죠. 2장 뽑았고 남은 4개 중에 그러면 5장 뽑으려면 총 3장 더 뽑으면 되는 거죠. 4개 중에 3장을 더 뽑으면 되니까 그냥 4C3 하면은 이게 답입니다. 이제 5장 카드를 동시에 뽑는 경우의 수는 요 4개 중에 3개 고르는 거랑 같으니까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답은 4번인 겁니다. 잘 푸셨겠지만 혹시라도 해서 이제 풀어봤고요. 그 다음 86번 볼 건데, 얘도 문제가 엄청 길고 뭐 조건이 많아 보이긴 하는데 풀어보면 엄청 간단해요. 얘도. 그래서 일단 어렵진 않지만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그림과 같이 9개 칸으로 이루어진 정사각형 각 칸에 적혀있고 숫자가 9개의 숫자 중에서 2개를 뽑을 건데, 어떤 조건을 만족시킬 거냐면은 이제 고른 2개 숫자는 서로 다른 줄에 있어야 되는, 가로줄에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서로 다른 세로줄에 있어야 된다는 거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 5를 고르면은 가로줄 다르고 세로줄 다르니까 만족하는 거고, 3, 9를 고르면 가로줄은 다르지만 세로줄이 같아서 안 되고, 뭐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2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될까 해보면은 그래서 이게 뭐 가로줄 2개를 고르고 세로줄 2개를 고르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좀 더 직관적이고 좀 더 단순한 방법을 생각해보면은 그냥 하나씩 해볼게요. 1을 골랐죠. 일단 처음에 1을 골라볼게요. 1을 골랐다고 하면은 같은 줄 애들은 뽑으면 안 되고 같은 세로줄 뽑으면 안 되니까 4개 중에 하나 고를 수 있죠. 그럼 1일 때는 4개 고를 수 있고, 2일 때도 보면은 같은 가로 세로 빼면은 4개 남으니까 4개 중에 하나 고르면 되죠. 3일 때에도 지우면은 4개 남고, 4일 때도 4개 남고, 마찬가지로 이제 1부터 9까지 전부 하나를 고르면은 4개밖에 안 나오니까, 그러면 일단 첫 번째 1부터 9까지 하나 고른 다음에 경우수 9개겠죠. 그럼 그 다음에 남은 4개, 이제 고를 수 있는 4개 중에 하나 고르면 4가지죠. 그럼 9 곱하기 4가 되는데,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그러니까 처음에 1을 골라서 그 다음에 9를 고르는 거랑 처음에 9를 골라서 그 다음에 1을 고르는 거랑 사실은 같은 경우죠. 어차피 2개를 뽑을 거고 2개의 이제 순서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1, 9, 9, 1 이렇게 이제 중복이 되는 게 생겨서 2개씩 나누기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일단 답은 18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데 조금 더 뭔가 논리적인 느낌으로 풀려면은 가로줄이 달라야 되죠. 서로. 그러니까 세로줄 달라야 되고, 이렇게 2개 골랐다 치면은 이게 세로줄들이니까. 그러면은 이제 가로줄 3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고 세로줄 3개 중에서도 2개를 선택한 다음에 어떻게 따져보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딱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보면은 가로줄 2개 골라볼게요. 그럼 이렇게 2개 고르고, 세로줄 2개를 3개 중에 이제 2개를 이렇게 골랐다 치면은 이 교차되는 점이 이제 뭔가 숫자가 있으니까 얘네가 이제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제 이 교차되는 점 중에서 얘랑 얘를 고르면 이제 만족하는 거죠, 조건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한 쌍을 골라도 되고, 아니면 이제 또 어떤 경우가 있을지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안 되겠죠. 당연히 가로줄 같으니까 이렇게 당연히 안 되고, 뭐 근데 같은 줄 안 있게 이제 하려면은 다른 경우의 수는 이렇게 있죠. 줄 다르고 세로줄 다르고 가로줄 다르네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고르는 한 쌍, 아니면은 이렇게 고르는
쌍, 그래서 총 두 쌍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제 가로줄 두 개, 세로줄 두 개를 고르면 그 각각마다 두 쌍씩 나온다. 그럼 가로줄, 세로줄 고르는 경우로 이제 세보면은 가로줄 3개 중에 2개 골랐으니까 3C2죠. 3C2고 세로줄 3개 중에 2개 고르면 3C2 이고 각각 두 쌍씩 나오니까 곱하기 2 해주면은 이제 3C2는 3C1이니까 3이죠. 선 그냥 3이고 2니까 18. 이런 식으로 해도 답은 똑같이 같은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풀이로 해도 상관없고 그래도 뭔가 가로줄 이제 세로줄 중에 골라서 3C 골라서 두 쌍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조금 더 논리적인 느낌이 있긴 하죠. 하지만 이제 하나를 고르면은 4개밖에 안 나온다는 것도 사실 한 경우만 생각해보면 4개 나오는 거 바로 나오고, 그냥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로 4개가 나올 거다라는 거는 쉽게 유추가 되죠. 다 안 해봐도 몇 개 해보면은 뭐 느낌이 오기도 하고, 다 안 해봐도 같은 줄에서 2개씩 빠지면은 자기 자신 빠지고, 무조건 4개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는 이제 금방 유추가 되니까 9 곱하기 4 나누기 2 해서 18 나오는 것도 처음에 첫 번째 풀이도 이것도 이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2가지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확통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어보는 게 뭐 나름 재미도 있고 여러 풀이를 아는 게 조금 나중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 접근할 때 막히면은 이제 조금 다른 풀이를 생각해보고 다른 경우로 이제 대입하면 어떤 식으로 될까를 생각해볼 수 있으니까 이제 많이 평소에도 여러 가지로 풀이로 이제 푸는 걸 연습해보면은 어려운 문제 풀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음 90번은 일단 문제 읽어보면은 1부터 9까지 숫자가 적힌 9개 공이 있고 공을 1개씩 4번 꺼낼 건데, 그래서 이제 i번째 꺼낸 공에 적힌 숫자를 각각 A1, 2, 3, 4로 할 거고, 이제 A, 1, 2, 3, 4가 이런 식으로 되는 이제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리고 꺼낸 공은 다시 상자에 넣지 않는다 라는 거는 이제 A, 1, 2, 3, 4가 전부 다르게 된다는 거죠. 다시 안 나오니까 이제 똑같은 숫자 못 나오고, 똑같은 숫자는 나올 수가 없겠죠. 일단 조건은 여기까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느낌의 문제가 좀 자주 나오거든요. 앞으로도 이제 부등호 나오면서 대소를 조건으로 주는, 이제 이게 뭐 나중에 등호가 붙는 것도 생기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중복조합, 이제 등호가 붙는 게 생기면 뭐 중복조합이라든가 이런 걸 쓰는 상황도 오는데, 아무튼 중복조합은 아직은 이번 범위는 아니니까 일단 조합 문제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일단 이 경우만 봅시다. 그래서 A1, 2, 3, 4가 뒤에 게 커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접근할지를 잘 생각을 해서 풀어야 되는데, 얘는 무작정 그냥 경우의 수를 세려고 하면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얘가 A1이 그러면은 1일 때 생각을 해서, 그럼 A2는 2부터 9까지 되니까, 그럼 2일 때는 A3이 3, 4가 또 어떻게 되고, A2가 3일 때는 뒤가 또 어떻게 되고, 4일 때 어떻게 되고, 이거를 근데 다 하려면 엄청 힘들겠죠. A1이 1일 때만 해도 지금 A2가 2, 3, 4, 5, 6, 7, 8, 9 있고, 그 뒤에 또 세야 되고, 경우 수가 말도 안 되게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쉽게 셀 수 있을까라는 거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경우의 수라는 거를 더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경우의 수랑 그러니까 매칭을 시키는 거죠. 1대1로 매칭을 시키는 거예요. 어떤 경우의 수가 있고 또 다른 경우의 수가 있는데 얘를 구하는 식은 엄청 쉬워요. 만약에 뭐 그냥 몇 팩토리얼이야 그냥. 얘는 한 팩토리얼 너무 작다. 한 6팩토리얼 막 이런데 얘는 이제 일일이 세려면 엄청 힘든 거죠. 그치만 이제 여기 들어있는 각각의 경우들을 전부 1대1로 매칭을 시킬 수가 있으면은 이 경우의 수가 결국 6팩토리얼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조금 일일이 세려면 복잡한 경우에서는 그 경우랑 1대1 매칭이 되는 경우를 이제 대신에 계산하는 건 간단한 그런 경우를 찾아서 이제 매칭이 되는 걸 찾아서 얘를 구하면은 얘가 나오니까 그런 방식으로 일단 풀어야 되는 거고요.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경우의 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경우랑 매칭시켜서 구해야 되는 경우가 엄청 많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경우를 어떤 경우랑 매칭을 시킬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는 뭐 직관적으로 떠오르면 좋지만 혹시라도 안 떠오른다면은 그냥 외워야 된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얘라는 경우에서는 결국 어떤 거랑 매칭이 되냐면은 1대1 매칭이 되는 게 9개 공 중에서 4개를 뽑는 경우. 얘랑은 조금 다르죠. 얘는 이제 한 개씩 4번 꺼내는 거고, 얘는 그냥 9개 중에서 4개를 동시에 뽑는 건 동시에 뽑는 경우. 그래서 일단 얘랑 경우 수가 같다는 거예요. 납득이 되나요 혹시? 얘랑 경우 수 같은 게? 왜 같냐면은 예를 들어볼게요. 그럼 9개 공 중에서 4개를 동시에 뽑는 경우는 중에서 이제 아무나 임의로 예를 들면은 뭐 2, 4, 7, 8을 뽑았다 해볼게요. 그럼 2, 4, 7, 8을 뽑았으면은 이제 얘랑 매칭시키면은 2, 4, 7, 8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죠. 그러고 이제 어떤 4개를 뽑았으면 그 4개가 결정이 되면은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는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여고에서는 뭐 당연한 거죠.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9개 공 중에서 4개를 뽑아가지고 이 숫자가 결정이 되면은 이거를 반드시 만족시키는 게 무조건 하나가 있고, 덜도 말고 더도 말고 반드시 하나밖에 없고, 모든 경우가 다 이거랑 매칭이 될 거라고 매칭이 되니까. 왜냐면은 9개 공 중에 4개를 뽑으면은 같은 게 2개 나오는 경우는 무조건 절대 없겠죠. 그래서 이제 뭐 부등호에서 등호가 돼버리는 경우는 없으니까 이 경우랑 이 경우는 정확하게 모든 경우가 전부 1대1 매칭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경우의 수가 같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은 이제 집합에서도 원소가 있는데 모든 원소가 전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매칭이 되면은 얘랑 얘의 원소 개수는 같겠죠. 그래서 얘의 원소 개수를 알면은 얘도 그럴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느낌으로 이제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9개 공 중에 4개를 동시에 뽑는 경우랑 같다는 거니까 결국 매칭이 된다는 거니까 얘의 경우를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의 경우를 구하면은 뭐 그냥 바로 나오죠. 9C4니까 9개 중에 4개 뽑는 거는 그럼 9876에 분자는 9876이고 분모가 4321이니까
잘 약분해서 계산하면은 126이 나오네요. 그래서 답은 126이고, 뭔가 이런 식으로 계속 말하고 있지만 일일이 구하기는 엄청 힘든 케이스를 계산하기 엄청 간단한, 이거보다 간단한 경우를 이제 잘 생각해내서 1대1 매칭이 무조건 되는, 모든 원소가 전부 1대1 매칭이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해내서 걔의 경우의 수를 구하면은 얘의 경우의 수를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도 이런 식으로 푸시면 돼요. 다음 92번도 90번이랑 되게 비슷한 문제인데 약간 달라요. 조건이랑 푸는 방식 이런 게 보면은 아까랑 똑같이 1부터 9까지 숫자가 적힌 9개 공이 있고, 공을 꺼내서 숫자 확인할 거고, 대신에 이번에는 다시 넣는다. 그리고 그 숫자를 이제 A, 1, 2, 3, 4, 5를 할 건데 다시 상자에 넣을 거니까 뭐 A1이랑 A2랑 같을 수도 있는 거죠. 무조건 다르다는 보장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얘네 순서상 개수를 구하라는데, 가는 A2는 짝수다. 그러면은 짝수는 지금 1부터 9 사이 짝수는 2, 4, 6, 8 있는 거죠.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는 얘기인 거고, 두 번째 보면 A2는 A4다. 그럼 A4도 그냥 A2랑 같다는 거죠. 경우수 하나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A4는 굳이 따질 필요가 없다. A2만 고려하면 어차피 A4는 자동으로 결정되니까. 다음 세 번째는 나머지 이제 A2, A4 빼고 A1, A3, A5의 경우는 크기가 이렇게 돼야 된다. 뭐 그러면은 풀어볼까요? 일단 가랑 나랑 같은 그냥 묶은 조건으로 보면 되니까 A2, A4부터 결정해보면은 A2가 될 수 있는 건 4개 중에 하나죠. 경우의 수 4고, 그냥 A2의 경우의 수 4고, 그럼 A2가 결정이 되면은 A4는 자동으로 결정이 되니까 A2가 결정이 된 순간 A4의 경우의 수는 하나밖에 없는 거죠.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 세 가지의 경우의 수를 구하면은 이제 A1, A3, A5가 각각 이 경우가 되면 되니까, 이거는 이제 아까 앞에 문제 90번 문제랑 거의 같은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얘를 그러면은 이 조건을 다른 이제 좀 더 경우의 수를 구하기 쉬운 다른 경우랑 매칭을 시킬 건데, 이번에 어떤 거랑 매칭 시킬 수 있을까요? 이 9개 공 중에서 3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가 되겠죠. 또 마찬가지로 동시에 3개를 고르는, 동시에 3개를 고르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그러니까 지금 문제 보면은 다시 상자에 넣을 수 있으니까, 다시 상자에 넣을 수 있는 경우면은 A1이랑 A3랑 같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일단 이 다조건을 보면은 같은 게 있으면 안 돼요. 같은 게 있으면 안 되고 같은 게 있으면 안 되니까 9개 공 중에서 동시에 3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를 고른 거고, 왜냐면은 9개 공 중에 동시에 3개를 고르면은 같은 숫자가 나올 리가 없으니까 절대. 그럼 여기서 나오는 이제 예시로 뭐 268 나오면은 A1이 2, A3이 6, A5가 8인 경우랑 정확히 매칭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어떤 숫자를 고르더라도
전부 하나씩 다 매칭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이거 외에 여기서 이제 고르는 경우의 수로 나오는 숫자 외에 다른 얘가 다른 숫자가 되는 경우는 없죠. 뭐 1, 4, 6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얘도 여기 있어요. 1, 4, 6 고르는 경우니까 2, 3, 7 뭐 다 있고, 그러니까 빠지는 경우가 없이 정확히 1대1로 매칭이 되니까 하나씩 모든 원소가 하나씩 매칭이 되니까 얘랑 얘 경수는 같다. 그래서 이제 아까 했던 방식으로 또 구해보면은 이 경우수는 9C3이죠. 9개 중에 3개 고르는 거니까. 그래서 계산하면은 12 곱하기 7에서 84 나오고 즉 A1, A3, A5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가, 다 조건에 맞춰서 결정하는 경우의 수가 84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얘네를 이제 곱해주면 되는 거겠죠. 곱해주면은 4 곱하기 1 곱하기 84니까 답은 336이다. 그래서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모든 경우가 1대1 매칭이 되는 좀 더 쉬운 경우를 찾아서 경우수가 같다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계산하기 쉬운 경우를 찾아가지고 매칭이 되면서 계산하기 쉬운 경우를 잘 찾으면 됩니다. 93번인데 90번, 92번이랑 거의 같은 유형이거든요. 근데 이제 부등호가 이제 조금 달라져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간단하게 짚고 가볼게요. 얘는 1부터 7까지 7개 숫자 중에서 3개를 고를 거고, 걔네는 이제 A, B, C를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숫자를 그냥 골라서 세 자리 숫자를 만들 거다. 그리고 앞에부터 A, B, C라고 한다는 거죠. 100의 자리부터. 그때 A, B, C가 이렇게 되는 자연수의 개수, 그러니까 얘로 만든 세 자리 자연수의 개수는 이걸 만족시키면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면 이제 몇 개가 만들어지냐라는 거죠. 그럼 일단은 이거에 대응되는 일단 경우수를 찾고 싶은 거죠, 우리는. 근데 그 전에 일단 부등호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얘랑 매칭되는 거를 좀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부등호가 아예 다 붙어 있으면은 차라리 전부 다 붙어 있으면은 차라리 중복 조합으로 풀 수 있는데 H를 써서 이렇게 일부만 붙어 있으면은 조금 곤란하기 때문에 경우를 나눠볼게요. 얘를 지금 나누면은 A는 B 그리고 얘네가 C보다 크다, 아니면은 A가 A, B, C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된다. 이 두 가지로 이제 나눌 수 있는 거죠, 얘를.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말고는 여기에 포함되는 게 없어요, 생각을 해보면은. 그리고 얘는 이제 정확히 이 두 개로 나눠지는 거고, 이 각각에 대해서 이제 매칭되는, 아까 계속 말한 것처럼 매칭되는 1대1로 매칭할 수 있는 경우를 찾아서 걔네의 경우 수를 구해보자는 거예요. 얘는 이제 아까 계속 봤던 패턴이죠. 요거는 이제 앞에서 계속 했으니까 바로 해보면은 7개 중에 3개 고르는 거랑 같겠죠. 7C3이니까 765 321 계산하면은 35 나오고, 얘네는 어떻게 하냐면은 등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A라는 건 어차피 B가 결정이 되면 자동으로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그냥 얘를 지우고 생각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B가 C보다 크거나 큰 경우를 이제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럼 그때 경우의 수는 7개 중에 2개, 숫자 2개 고르는 거랑 이제 같게 될 테니까 이식만 보면은 72가 되겠죠.
그러면 7 곱하기 6하고 분모가 2 곱하기 1 들어가면은 21 되니까 각각 경우수 이렇게 나오고 얘네 더해주면은 답이 나오겠죠. 더해주면 56.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앞에 거랑 거의 비슷한 문제인데 이 등호 처리하는 부등호에서 이제 일부만 등호가 들어있으니까 범위를 경우를 나눠주는 것만 잘 하면은 앞에 거랑 별 차이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 빼고는. 이제 96번 볼 건데 여기부터는 이제 도형에서 뭔가 개수나 이런 걸 따지는 문제고 도형 나오는 게 뭔가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풀 방법도 뭔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는 문제도 많고. 아무튼 봅시다.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얘 9개를 붙여서 정삼각형 9개를 붙여서 만든 도형이 있다. 이 도형의 선들로 이루어지는 평행사변형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평행사변형은 이런 느낌으로 생긴 거죠. 그래서 얘네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니까 그럼 일단 평행사변형이 대충 어떤 게 있는지 분석을 해보면은 이런 느낌, 저는 모양을 기준으로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되는 애들이 있고, 그러니까 길이는 상관없이 이 변이 어떻게 기울어져 있는지, 그리고 위아래가 이제 수평인 거, 이런 거를 기준으로 나누는 거예요. 저는 이런 느낌이 있고 이런 느낌으로 생긴 게 있고, 그러니까 왼쪽으로 기울어진 게 있고, 얘는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거, 왼쪽으로 기울어진 거.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은 이렇게 이제 이런 느낌. 그러니까 여변도 요변도 이제 수평선이 없는 이제 사평사변형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느낌의 평행사변형도 있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세 가지로 나눈 이유가 얘네랑 얘네의 개수가 같을 거라는 걸 유추할 수 있어서고, 왜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양의 평행사변형이 있는데 이 전체 삼각형을 시계 방향으로 120도 회전한다 생각해 볼게요. 120도 회전한다는 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를 일단 꼭지점을 해서 얘를 이렇게 120도만큼 돌려볼게요. 그러면은 뭐 모양이 같게 되겠죠? 원래 거랑. 그림이 좀 이상한데 아무튼 이렇게 될 거고, 그러니까 지금 여점은 고정돼 있고 얘는 여기로 왔고 얘는 여기로 온 거예요 지금. 근데 그럼 그 상황에서 아까 처음에 이 모양이었던 평행사변형은 이렇게 회전했으니까 여기선 이거겠죠. 여기선 이거고, 만약에 얘를 한 번 더 120도 회전시켜서 이런 모양이 됐으면은 그때는 얘가 여기로 온 거니까 이런 모양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거는 회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제 여게 될 수도 있고 여게 될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의 이 모양은 여기서의 이 모양이랑 같았는데 사실상 같은 도형이잖아요. 지금 모양이 아예 같잖아요. 얘랑 회전했다는 거를 생각 안 하고 보면은 아예 같으니까 결국 이 모양 개수랑 이 모양의 개수는 같을 거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냥 좀 더 편하게 구하려고 하는 건데 괜히 더 복잡하게 가는 느낌이긴 하지만, 이게 직관적으로 바로 떠오르니까 사실 실제로 이제 문제 풀 때는
복잡하게 이렇게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생각이 나면 좋다는 거죠. 이제 옆모양 개수랑 옆모양 개수는 어차피 같을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모양인 것만 구해서 옆모양인 것만 구해서 3배를 해주면은 전체 평행사변형 개수가 나오겠다, 뭐 이런 느낌인 거고. 근데 이게 뭐 바로 안 떠오르면 그냥 여기서 일일이 세면 되겠죠. 그냥 이거 세면 되니까 어차피. 그래서 일단 세볼게요. 얘부터 세보면은 얘만 세볼게요. 얘만, 이 모양만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이 느낌만 세보면은 요렇게 하나가 있고, 요렇게 2개가 있고, 이렇게 3개가 있죠. 일단 조그만한 거 3개 있고, 이 세로가 긴 게 하나 있고, 가로가 긴 게 하나 있으니까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총 5개였죠. 그럼 지금까지 5개고, 그거 왜 또 있는지 보면은 이제 없어요. 요 모양인 거는 이제 없어요. 얘는 그림을 굳이 그리면은 3개고, 이게 세로로 긴 게 하나 있고 가로로 긴 게 하나 있어가지고 총 5개다.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가 굳이 막 회전하면서 얘기했던 게 얘네 모양 전부 다 개수 같을 거라 했으니까 5 곱하기 3 해주면 일단 답이 나올 거란 얘기죠. 5 곱하기 3 하면 15개고 그러니까 회전하고 뭐 회전해서 이제 얘네가 같을 거라는 게 이해가 안 되면은 그냥 세보면 되죠. 세봐도 그냥 대칭이니까 사실 대충 같을 거란 느낌이 오죠. 왼쪽으로 기울어진 것도 하나, 2개, 3개 있고, 위아래 긴 게 4개 있고, 네 번째 거 5개 있으니까 5개고, 해도 이 모양도 하나, 2개, 3개에다가 4개, 5개 해서 5개가 되는 거죠. 얘도. 그래서 뭐 굳이 세도 별 차이는 없지만 아무튼 15개가 나오고요. 뭐 그치만 그냥 회전을 하면 이제 같을 거라는 거를 뭔가 직관적으로 좀 쉽게 알 수 있으니까 하나만 구해서 곱하기 3을 하는 게 조금 더 뭔가 잘 푼 느낌이 있긴 하죠. 간단하게 푸는 게 이제 잘 푸는 거니까 확통은 뭐 아무튼 꼭 이렇게 풀 필요는 없고 그냥 다 세도 돼요. 하지만 조금 더 간단하게 푸는 방법도 생각을 잘 해보면 있다. 이 정도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98번인데 일단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원에 내접하는 정식각형이 있다. 그러니까 이 점이 총 10개 있다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그리고 간격이 다 같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 정식각형의 꼭지점 중에서 서로 다른 3개를 골라서 만들 수 있는 예각삼각형의 개수를 구해라.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고르면은 삼각형이 되잖아요. 그때 예각삼각형이 되는 것들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죠. 얘를 이제 어떻게 할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점 하나를 잡고서 어떻게 하면은 예각이 될지,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는 간단하죠. 그래서 생각보다 지름 잡고 나머지 한 점 잡으면은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생각하면은 무조건 직각이 되니까 직각삼각형의 개수는 쉽게 구할 수 있는데 둔각이랑 그럼 예각을 어떻게 구할까? 이게 문제인 거죠. 하나를 잡고 뭐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둔각이 될 거고 이런 걸 생각해봐야 되는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조금 이 풀이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할 거냐면은 그러니까 점을 3개를 잡아서 이으면은 삼각형이 나오고 예각 삼각형이라는 거는 3각이 전부 예각이라는 얘기죠. 3각이 전부 예각이라는 얘기는 90도 미만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부 90도 미만이라는 건데, 이 원의 중심에서 이 세 점에 각각 이어볼게요. 이어보면은 어떤 거를 의도하는 거냐면은, 여 각에 지금 여 원주각이니까 원의 중심이랑 요 각은 요 각의 2배가 되죠. 얘가 A면은 얘가 2A가 되는 거죠. 그래서 A, B, C라고 더 볼게 그냥 편의상. 각 A, 각 B, 각 C라고 하면은 여기가 지금 A 2배니까 2A가 되는 거죠. 여기는 2B가 될 거고 여기는 2C가 될 거고. 그러면은 2A, 2B, 2C 얘네는 180도보다 작으면 되는 거죠. 원래 각 얘네가 90도 미만이니까 ABC가 90보다 작으면 되는 거니까 2배를 한 2A, 2BC는 180보다 작으면 되는 거죠. 180보다 작다는 얘기는 이 각도는 지금 이 거리랑 비례하잖아요. 호의 길이랑 비례하죠. 호의 길이랑 비례하니까 얘네가 180 미만이라면, 각도가 180 미만이라면 호의 길이는 지금, 만약에 호의 길이가 5가 되면은 5면 절반이 되니까 요 각은 180이 되겠죠. 그러니까 호의 길이가 5면 안 되고, 일단 호의 길이가 4가 되면 된다. 그러니까 요 세 점 A, B, C 세 점을 호 위에서 이렇게 연결했을 때 그 연결한 호의 길이가 호 A, B, B, C, CA 얘네가 이제 5보다 작으면 된다는 거죠. 근데 5보다 작으면 된다는 얘기는, 일단 지금 호의 길이는 어차피 정수로밖에 안 나오니까 1, 2, 3, 4, 5 이런 식으로밖에 안 나오니까, 즉 4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죠. 이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호의 길이가 전부 4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고, 세 개의 호의 일을 전부 더하면은 10이 되겠죠. 그리고 요 한 칸을 지금 1로 두는 겁니다. 호의 길이, 요 호의 길이 한 칸을 1로 둘게요. 1. 아무튼 그래서 이제 호 3개를 더하면은 10이니까, 왜냐면은 총 10칸이었죠. 점이 10개니까 총 10칸이고 호 길이 3개를 더해서 10이 나오면서 하나의 길이는 4가 안 되게 하려면은 4 이하가 되게 하려면은, 그럼 그때 이제 배열을 생각해 보면은 제일 큰 게 4여야 되는 거죠. 제일 큰 게 4여야 되니까 제일 큰 게 하나가 4면은 4, 4, 3 해서 이제 더하면 10이죠. 4, 4, 3이 되거나 4, 4, 3이 아니고 4, 4, 2죠. 4, 4, 2가 되거나 4, 3, 3이 되거나, 이 호의 길이가 4, 4, 2가 되거나 4, 3, 3이 되면 된다는 얘기죠. 4가 되려면은 하나, 둘, 셋, 네 개에서 4, 하나, 둘, 셋, 네 개에서 4. 그럼 이런 식으로 4, 4, 2가 되거나 4, 3, 3이 되려면은 4에다가 하나, 둘, 셋, 3, 3.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은 아무튼 예각삼각형이 된다는 얘기죠. 4, 4, 2 또는 4, 3, 3이 되면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각각 이제 얘는 호의 길이인 거죠. 호의 길이가 이런 식일 때 경우의 수가 몇 개 있을지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각삼각형의 개수가 나오는 거네요. 호의 길이가 4, 4, 2일 때 경우 생각해 보면은 10개겠죠. 10개. 그러니까 여기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네 칸 떨어진 거, 네 칸 떨어진 점 해서 4 사이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점으로 이동해서 여기부터 4 사이가 되면은 이렇게 될 거고, 여기부터 4 사이면은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 여점을 기준으로 하나부터 시작해서 총 10개 점이 있으니까 10개가 되겠죠 총. 그리고 이제 4 사이가 아니고 뭐 4, 2, 4는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4, 2, 4는 굳이 왜 따질 필요가 없냐면은, 여기서 4, 2, 4를 해볼게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칸이니까 4, 두 칸에서 2, 하나 둘 셋 네 칸에서 4가 되는데, 이 4, 2, 4로 구한 여거는 사실상 여점을 기준으로 4, 4, 2를 한 거랑 똑같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어차피. 뭐 2, 4, 4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굳이 셀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 마찬가지로 4, 3, 3도 해보면은 이렇게 여기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네 칸 4, 하나 둘 셋 칸 3, 3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고, 하나씩 이동하면서 4, 3, 3 여기 기준으로 4, 3, 3 이렇게 해서 총 마찬가지로 10개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까지 기준으로 10개가 될 거고,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뭐 4, 3, 3이 아니라 3, 3, 4냐 뭐 3, 4, 3 이런 거 안 돼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기준 3, 4, 3이라는 거는 3, 4, 3을 하면은 뭐랑 같냐면은 여기 기준으로 4, 3, 3 한 거랑 똑같으니까 여기에 포함돼가지고 셀 필요 없다는 거죠 얘도. 그러니까 결국 이제 세야 되는 거는 여기 전부인 거고, 두 개 더하면은 이제 20개죠 총. 그래서 답은 20개다. 이 문제는 조금 생각보다 어려웠을 수 있는데, 예각삼각형의 개수니까 그냥 직각이었으면 엄청 편했겠죠. 그냥 지름만 잡고서 나머지 점 중에 하나 고르면 되니까 지름 개수 곱하기 이제 지름 경우의 수 곱하기 점 개수를 구하면 되는 거였는데, 예각이랑 둔각은 조금 세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제 원주각 이용해서 풀어봤는데, 이게 그래도 제 기준으로는 좀 만족스러운 풀이인 것 같습니다. 뭔가 논리적으로 잘 푼 느낌이라서 저는. 그 답지 보면은 조금 다르던데, 이걸 이제 A 기준으로 해서 뭐 아무튼 뭐 두 점을 고른다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 제 기준으로는 그게 무조건 예각이 돼야 된다 이런 느낌이 안 들어가지고 제 방법이 조금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당연히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한번 이 방법 말고도 이제 다른 게 있으면 생각해 보시고, 괜찮은 풀이가 있으면은 한번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저는 이제 뭐 엄청 오래 생각을 안 해봤지만 이거보다 괜찮은 풀이가 또 뭐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 풀이는 이렇습니다. 원주각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얘가 예각이려면 무조건 2배가 된 얘는 180보다 작아야 되는 거고, 요 중심각은 호의 길이랑 비례하니까 호의 길이가 4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 그걸 이용해서 이제 푼 거죠. 아무튼 풀이는 그렇고, 이제 다른 풀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능하면. 한 99번은 이제 직선개수 구하는 문제인데, 점 연결해서 이것도 자주 나오는 유형이니까 한번 봅시다. 일단 직선을 만들려면은 두 점을 잡으면 되겠죠. 두 점을 잡으면은 직선이 결정되죠. 얘를 잡으면은 이렇게 될 거고, 얘를 잡으면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총 10개 점이니까 10개의 점 중에 2개를 고르면 직선이 결정되니까 10C2는 45. 그래서 답이 45냐? 45는 아닌 게, 왜냐면은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랑 얘를 골라도 이직선이 나오고 얘랑 얘를 골라도 이직선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한 직선 위에 있는 지금
점이 4개가 있는데 이 4개 중에 2개를 고르면은 무조건 같은 직선이 나오는 거죠. 이 직선이. 그러니까 얘네는 이제 겹치는 거를 빼주려면은 그 이 직선을 만드는 경우의 수는 총 4C이죠. 4개 중에 2개를 고르면 얘가 나오니까 4C인데 46이고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6가지인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의미가 있고 나머지는 다 중복인 거니까 6에서 1을 뺀 5가지는 전체에서 빼주면 되겠죠. 전체에서 그러니까 6가지가 있으니까 총 한 가지만 남기고 5가지는 전체에서 빼준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4C니까 6이고 그럼 5가지를 또 45에서 빼줘야겠죠. 얘랑 얘를 빼줘야 되고 마지막 여기도 보면은 3C 3가지 그러니까 겹치는 게 3가지니까 한 가지 남기고 빼면은 2가지 빼면 되겠죠. 전체에서 겹치는 걸 빼줘야 되니까. 그래서 45에서 5랑 2 겹치는 걸 빼주면은 33이 된다. 그래서 답이 33입니다. 얘는 겹치는 것만 잘 카운트해서 전체 경우의 수에서 이제 겹치는 경우만 잘 빼주면 됩니다. 그렇다고 6을 다 빼면 안 되죠. 하나는 남기고 나머지 중복인 것만 이제 1을 빼서 1을 뺀 거를 전체에서 빼주면 되는 거죠. 하나는 남겨둬야 되니까 그것만 잘 주의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102번은 이제 이 안에 들어있는 직사각형 개수를 세는 문제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런 건 정사각형이니까 이런 거는 세면 안 되고 이제 이런 직사각형을 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세면 되는 건데 체계적으로 잘 나눠서 세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안 빼먹고 세려면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면은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일단 이렇게 있었으면은 사실 그냥 간단했을 텐데 이제 4C, 3C 곱한 다음에 가로줄, 세로줄 결정해 준 다음에 그걸로 개수 구해서 이제 정사각형인 것만 개수를 빼주면 되는 거잖아요. 정사각형 개수 세가지고 근데 얘가 지금 들어있으니까 문제인 건데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저는 이 모양 그러니까 이 안에서만 만들어지는 직사각형이랑 얘가 이제 포함되는 직사각형 이제 이렇게 생긴 이 모양이 포함되냐 안 되냐 이렇게 기준으로 나눌 거고 이제 얘는 이게 포함 안 된다는 거죠. 얘를 포함 안 하는 게 이거고 포함하는 게 이거인 거고 얘부터 해볼까? 얘는 쉽죠. 근데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그러니까 가로줄 2개랑 세로줄 2개를 결정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가로줄 2개랑 세로줄 2개를 결정하면 네모가 하나 나오죠. 그럼 그 경우에서는 일단 가로줄은 3개 중에 2개 고르는 거니까 3C이고 세로줄은 4줄 중에 2줄 고르는 거니까 4C이죠. 그러면 3C 3이고 4C 6이니까 18인데 대신에 이제 우리가 빼줘야 되는 게 이렇게 되면은 정사각형도 이제 카운트가 돼버리니까 정사각형 개수는 빼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랑 하나, 둘 조그만한 거 6개랑 가로, 세로 2인 거, 좀 큰 거 이렇게 2개 빼면은 총 8개를 빼주는 거죠. 그래서 직사각형 개수는 18에서 6개 빼주는 12개다. 이 모양으로만 만든 거 말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요거 중에 이제 일부를 포함하는 거를 세고 싶다는 거죠. 저는 요거 중에 일부를 포함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얘를 포함한 거 세볼까 그럼? 얘를 포함하는 거 세보면은
이렇게 하나 있고, 두 개 있고, 세 개 있고, 네 개 있죠. 네 개 있고, 여기서는 이제 여기를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 쉬운 거죠. 어차피 여비가 없으니까 얘네는 이제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그럼 여기가 포함되는 걸 세보면은 이제 대신에 이제 아까 이런 식으로 얘가 포함되는 걸 셌는데 이번에는 얘는 포함되고 얘는 포함 안 되는 걸 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부터 왼쪽으로 세면은 하나, 둘, 세 개죠. 총 파란색만 포함하는 건 세 개. 빨간색이라는 거는 여기 포함하면서 여기는 이제 여기도 포함하게 되겠네요. 결국 아무튼 그래서 총 7개가 나오는 거고, 근데 그럼 다음 19개죠. 19개인데 중복을 또 빼줘야지. 여기서 요거에 들어가면서 얘도 뭘 안 세는 게 있나요? 아, 처음에 아까 직사각형 개수를 위에 거를 18에서 지금 정사각형 개수를 빼준다 했죠. 근데 6을 빼버렸네. 8을 빼야 되는데. 그러니까 3C, 4C 해가지고 이제 18을 구한 건데, 정사각형 개수가 아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에다가 큰 거 2개 더 했죠. 8개 빼야 되니까 10개가 되는 거고, 2개 더 하면 17개다. 이 2개에서는 겹치는 게 없겠죠. 지금 위에 거는 얘를 포함 안 하는 것만 센 거고, 여기서는 여기 어딘가를 포함하는 것만 센 거니까 2개가 겹치는 일은 없겠죠. 여기를 포함 안 하면서 포함할 수는 없으니까. 겹치는 게 없으니까 그대로 더해주면 17이다. 다른 방식으로 쓸 수도 있는데 가로줄을 먼저 결정하고 그 다음 세로줄을 결정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가로줄 결정하는 건 3C이죠. 이렇게 결정되면 이제 직사각형이 하나, 2개 있고, 이렇게 결정이 되면 직사각형이 뭐 길이에 따라서 이제 하나, 둘, 셋, 4개, 5개, 6개, 7개에다가 이렇게 결정이 되면은 8개, 뭐 9개, 10개, 11개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셀 수 있는데, 그거는 그냥 취향 차이고 답지는 그렇게 셌는데 보니까 다른 방법으로 세고 싶으면 이제 또 답지도 한번 참고해 보세요. 별로 어렵지는 않으니까 그냥 안 봐도 되고 보지. 답지의 아이디어는 가로줄을 먼저 결정해 놓고 세로줄을 이제 결정해서 직사각형을 구한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다른 방식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 가지 해보는 게 좋으니까. 다음 104번인데 얘도 좀 재밌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도형이 있는데 직사각형을 만들 건데 아까처럼 이 두 부분 중에 적어도 하나는 포함하는 개수를 구해라. 그러면 일단 적어도 하나 포함하는 게 돼 있으니까 일단 처음 드는 생각은 그거거든요. 둘 다 포함 안 하는 거를 구해서 전체에서 빼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생각보다 안 되더라고, 해보니까. 그러면은 둘 다 포함 안 하려면 뭐 이런 느낌도 있고, 이런 쪽에서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여기서 해도 되고, 경우 수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직사각형 여기도 있고 사이도 있고 한 7군데에서 경우 수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생각보다 그럼 전체에서 빼는 의미가 좀 없어지는 것 같고 너무 개수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그냥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제 얘를 포함하는 거를 구하고 얘를 포함하는 걸 구한 다음에 두 개 더해주면 되겠죠. 대신에 이제 둘 다 포함하는 것도 있으니까 걔네는 빼주고,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해볼게요. 그러면 얘를 A라고 B를 하면은 경우를 나누는 거죠. 이제 A 포함하는 것만 일단 구해보면은 여기를 반드시 포함하는 거죠. 얘를 반드시 포함하는 거니까 이것도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일단 이거를 기준으로 잡고 이 변 4개 변들을 확장을 시킬지 안 시킬지를 결정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의미 있게 있는데, 그 밑변을 이제 확장할지 안 할지 결정하는 거죠. 확장하면 여기 확장할 수 있으니까 밑변이 될 수 있는 거는 이거 아니면 이거다. 그래서 이제 윗변은 2개 중에 하나 고르면 되니까 EC니까 2가지인 거고, 오른쪽 편은 확장하면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여기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니까 오른쪽 편은 3C1이라서 3가지다. 같은 논리로 이제 아래편은 4줄 있으니까 4C1 해서 4고 왼쪽 편은 2줄 아니면 2줄 고르면 되니까 2C1이겠죠. 2C1에서 2다. 그래서 이제 얘네를 다 곱해주면 되는 거죠. 윗변 경우에서 2가지, 오른쪽 경우에서 3가지, 아래 경우에서 4가지, 왼쪽 2가지 해서 다 곱하면 얼마일까요? 이제 다 곱하면 6, 4, 24에 48 나오고, 결국 이제 윗변 결정이 되는 거죠. 이제 만약에 윗변 중에 이거 고르고 오른쪽 편은 이거 고르고 아래쪽 편은 이거 고르고 왼쪽 이거 고르면은 이 모양이 나오니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결정되는 거는 항상 얘를 포함하겠죠. A 바깥쪽 선 중에 고른 거니까.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B도 구해봅시다. B 구하면은 했던 거니까 이제 조금 빠르게 하면은 계산을, 그 밑변은 4개 중에 하나니까 밑변 4가지, 오른쪽 편은 2개 중에 하나니까 곱하기 2, 밑변은 2개 중에 하나니까 곱하기 2, 왼쪽 편은 3가지 중에 하나니까 3 하면은 얘도 곱하면은 48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B를 포함하는 직사각형이 됐습니다. 이게. 근데 얘네를 이제 2개를 그냥 더해주면 안 되는 게, 그러면 이제 이런 것처럼 2개 다 포함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럼 얘는 중복 카운트 됐잖아요. 그러니까 A 포함, A, B 둘 다 포함하는 거를 얘네 합에서 빼주면 되겠죠. 둘 다 포함하려면은 그럼 이걸 기준으로 이제 확장을 생각하면 되겠죠. 2주를 선택할지 2주를 선택할지 2가지고, 그래서 윗변은 2가지, 오른쪽은 마찬가지 2가지, 아래쪽 편도 2가지, 왼쪽 편도 2가지, 전부 2가지네요. 16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거는 48 더하기 48 마이너스 16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96 마이너스 16 하면 답이 80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처음에도 말했지만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데 있으니까 둘 다 포함하는 거를 둘 다 안 포함하는 걸 구해서 이제 전체에서 빼도 되긴 하는데 별로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 구해서 이제 일일이 다 구해야 되니까 이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아무튼 뭐 세는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또 다른 방법도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요. 17번은 원위에 있는 같은 간격으로 있는 14개 점 중에서 4개의 점을 골라서 직사각형을 만들 건데 그 개수를 구하라. 직사각형은 일단 직사각형 의미가 뭐였죠? 4각이 전부 직각인 정사각형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각이라는 건데 원에서 직각이 나오면 지름밖에 생각이 안 나죠. 지름이 생각나죠 무조건. 그러니까 이렇게 이었을 때 여기가 직각이 되니까 여기가 직각이니까 이 선은 지름이 되는 거죠. 그럼 원주각 성질 생각하면은 여기도 직각이니까 뭐 지름인 거고, 다른 대각선도 그려보면은 여기가 직각이니까 여기가 지름이 되는 거죠. 직각이니까 지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직사각형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 하는데 이 직사각형에서 지금 대각선 2개가 전부 지름이라는 게 일단 포인트인 거죠. 그러면 이제 지름을 결정하면 그 지름이 지금 이렇게 또 지름이고 얘도 지름이고 한데 지름 2개를 결정하면은 직사각형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죠 이제. 그래서 이제 지름을 이렇게 잡고 뭐 하나를 이렇게 잡으면은 이 4점을 이은 직사각형이 나오는 거고, 이 지름이 아니고 이 지름을 잡으면은 이런 직사각형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아무튼 결론은 지름을 결정하면은 직사각형이 결정된다는 거고, 그럼 직사각형의 개수라는 거는 지름 7개 지름 중에서 2개 고르는 경우의 수랑 같다는 거죠. 그러면은 답은 뭘까요? 지름이 지금 7개인 게 그러니까 총 점이 14개니까 7개겠죠 지름이. 한번 세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나오죠. 뭐 중심을 칠하는 거고 이게 그림이 좀 이상하지만 일단 지름 7개니까 그 중에 2개를 고르면은 답은 7C이다. 7C는 21이죠 답이. 그래서 답이 21이다. 이제 109번인데 109번이 이제 마지막 적어도의 의미라는 이제 단원명으로 돼 있는데 주제로 돼 있는데 사실 별거 어려울 건 없어가지고 그냥 쉬운 문제로 개념 한 번만 설명하고 다른 문제는 안 풀어봐도 그냥 알아서 다른 문제 이제 개념 적용해서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문제 보면은 남학생 3명과 여학생 4명 중에서 회장 1명, 부회장 1명 뽑을 건데 적어도 1명은 여학생이 뽑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일단 문제는 간단하네요. 그래서 어떻게 구할 거냐 하면은 이제 그냥 생각하면은 적어도 1명은 여자라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회장이 여자인 경우 회장만 여자, 아니면은 부회장만 여자, 아니면은 둘 다 여자, 이런 식으로 나눠서 구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러지 말자라는 게 이 문제의 진짜 의미인 거죠. 이제 출제 이동 거죠. 적어도라는 말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적어도 1명은 여학생이 뽑히는 경우니까 반대로 생각하면은 1명도 여자가 뽑히지 않는 경우의 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1명도 여자가 아닌 경우, 그럼 그 경우의 수를 전체 경우의 수에서 빼주면은 그게 곧
적어도 한 명은 여학생이 뽑히는 경우의 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요 세 가지 경우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한 명도 여자가 아닌 경우를 구해서 전체에서 빼주자는 얘기죠.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그래서 한 명도 여자가 아닌 경우를 구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명도 여자가 아닌 경우를 구하면은 회장 자리가 있고 부회장 자리도 있는데 둘 다 남학생이 둘 다 먹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남학생이 지금 3명이니까 3명 중에 회장 할 사람 한 명 고르면은 3명 경우수 3가지고 한 명 빠졌으니까 2명 중에서 이제 부회장 고르면은 2가지니까 총 6가지죠. 3 곱하기 2에서 6가지고 3P 전체 경우의 수만 구해서 빼주면 되겠네요. 이제 얘가 이제 6이고 전체 경우의 수는 7명 중에서 회장 1명 부회장 1명 고르는 거니까 뭐 마찬가지로 해서 이제 7P 7 곱하기 6이 되는 거고 42죠. 그러면 그래서 전체 42에서 한 명도 여자가 되지 않는 경우 6가지를 빼주면은 답이 나온다. 답은 36이다. 이겁니다. 그냥. 그래서 뭐 별로 어려울 건 없죠. 그냥 이렇게 많은 경우를 일일이 세는 거를 하지 말고 적어도라는 거는 이제 요거에 해당하는 이걸 구하지 말고 여기 아닌 경우를 구해서 나머지에서 전체에서 이제 요 나머지 경우를 빼달라는 거죠. 아닌 경우를 빼면은 조건 만족하는 경우만 카운트한 거랑 똑같은 게 되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적어도의 의미 파트 부분 다른 문제도 이런 식으로 푸시면 돼요. 그냥 복잡한 경우로 다 쓰지 말고 해당 안 되는 경우만 세가지고 걔를 전체에서 빼줘라. 그겁니다. 뒤에는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